요즘 금값 많이 오르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내려갑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내려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금값이 안 내려가요. 9월 26일 기준으로 보면 국채금값이 트라이온스당 1919.8달러입니다. 안 떨어지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기준금리도 올랐죠. 대출금리도 올랐죠. 그러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금값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떨어져요. 진짜 심각하리만치 안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올라가는 걸 보면 말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금값이 고공행진 맞죠? 과거의 데이터부터 보면 말입니다. 오일 쇼크 때도 말입니다. 이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금리를 올리니까 떨어졌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떨어집니다. 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떨어졌어요. 금리를 올리니까. 코로나19 때도 초기에는 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무려 말입니다. 2021년 3월 8일에는 트라이언스당 1678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2022년 9월 26일에는 1633달러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떨어지잖아요. 왜 안 떨어질까요? 금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금리도 올리는데 금리가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금값은 왜 유지하든지 아니면 조금 계속 올라갈까요? 그것은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실질금리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10년물 팁스라고 해서 물가 연동국채의 금리를 말하거든요. 지금 2020년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2020년 8월 3일에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490%입니다. 이게 팁스 금리라는 게 명목금리에다가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하면 실질금리가 되거든요. 이게 실질금리라는 거예요. 지금 뭐 기준금리가 미국은 5.5%다. 우리는 3.5%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금리는 2023년 9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2.2010%입니다. 굉장히 높죠. 200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2009년 이후 최고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값은 고공행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이러면 분명히 금값은 떨어질 텐데 왜 금값이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오르는 것과 상관없이 금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요. 세계 중앙은행의 금 메인 양이 1136톤입니다. 진짜 많죠. 2020년만 하더라도 193.9톤이에요. 많았을 때가 2019년인데 487.5톤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136톤이고요. 분기별로 보더라도요. 사상 최고의 매입량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87.7톤이지만 2분기에는 186톤 그리고 3분기에는 399.3톤입니다. 4분기에는 417톤이나 됩니다. 장난 아니게 매입을 하죠. 누가 매입할까요?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각 나라들이 말입니다. 금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 대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중앙은행이 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가장 많이 매입하는 나라가 어딜까? 여기 보시면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2022년 말 기준으로 10.51톤입니다. 2010년 10.51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말입니다. 2010.51톤이 9월 기준으로 보면 2165톤이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개월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 7.7%가 올랐고요. 154.49톤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중국이 왜 매입할까요? 이게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과 척을 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신질서가 만들어졌어요. 과거에 말입니다. 평화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냉전 시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서방이 러시아의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 군비도 마련할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전복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매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금을 계속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언젠가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말입니다. 달러 중심의 경제를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고 금을 가짐으로 해서 중국의 경제가 미국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금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요즘 중국이 말입니다. 금만 나오면 싹쓸이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을 계속해서 매입해 간다는 것,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시장에서 금값이 이렇게 안 내리는 데 대해서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거품이 많이 껴있다. 어느 정도 껴있느냐? 10%가량은 껴있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적정 가치에 비해서 200달러 이상 높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계의 어떤 국제 질서가 안정화가 되면 이것은 떨어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변화, 그 변화에 우리가 대처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의 공식은 금리가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진다. 왜 금값이 떨어지느냐? 이자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금값이 그 자리를 유지하든가 심지어 오르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에 투자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급하게 서둘면요.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